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 다락방, 저는 김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국민의사 그리고 행복 멘토 이시영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이시영 박사님의 네 번째 강연 지금 듣겠습니다. 지구상에 가장 명상을 필요로 하는 민족이 누구냐? 그건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들이라, 한국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이 자율신경 조율법은 호흡으로 가능하다는 걸 처음으로 발견한, 교감신경의 흥분 상태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그러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좀 대처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요즘 말하는 소위 마음 챙긴 명상이다. 여러분, 저도 사실은 아침에 가벼운 명상을 합니다. 눈이 보인다, 귀가 즐겁다, 몸이 움직인다, 기분도 괜찮다, 고맙다, 인생은 참 아름답다. 오늘은 좀 어두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 한국 사회가 명상이 필요하냐? 여러분, 명상들 해보셨나요? 웃는 거 왜 안 해보셨구나. 자, 우리 명상이,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구상에 가장 명상을 필요로 하는 민족이 누구냐? 그건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들이라, 한국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에 이 얘기를 안고 투신 자살하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엄마, 나 죽고 싶잖아, 살려줘 하는 아이를 안고 뛰어내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기사를 읽으셨을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캄캄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도 없었고 눈물도 안 나고, 이 우리가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함께 해야 될 정말 아픔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가끔 이제 신문에 보도되곤 하는데, 정말 어쩌다 우리 세상에 이렇게 되었을까? 그 아기가 엄마, 나 죽고 싶잖아, 나 살려줘 하는 아이를 안고 뛰어내리는 엄마의 심경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우리 한국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얼마 전에는 또 아버지가 보험금 몇 푼 달라고 아이의 발목을 잘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정말 생각해 보면은 정말 어떻게 그 아이를 그렇게 했을까, 이 애비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이거 다 함께 우리가 아파해야 될 우리의 숙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무겁고 힘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렇다고 이걸 우리가 뭐 없는 척, 안 본 척, 그리고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할 우리 하나의 숙명을 안고 태어났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아파야 될 일, 이걸 우리가 피할 수도 없습니다. 억압할 수도 없고, 정말 함께 정말 우려야 하고, 또 이거를 우리가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할 것이 우리 공동체의 인간의 운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이건 아프긴 하지만 근데 이것은 굉장히 건강한 아픔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느끼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죠. 또 그럴 수도 없고, 여러분, 제가 아까 기사를 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 할 때 모두 뭐 깜짝 놀랄 경악을 정말 금할 수 없었던 것은,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자연체입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느껴야 되고,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 명상이라는 것은요, 어떤 지적인 분석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그 아픈 마음을 함께 우리가 자각하고 또 이거를 정말 실천하는 것. 이게 저는 명상 이외에는 이런 방법이 없다. 이런 그 정말 엄청난 이 아픔을, 세상이 캄캄해지는 느낌을 무엇으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명상이야말로 이런 인간성, 자연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왼종일 저런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은요. 아침에 뭐 밤에 자다가도 바스락 소리에도 신경을 곤두세워야 되고, 여러분 차를 타고 나가더라도 이 정말 교통사고 겁내야 되고, 버스를 타면 또 소매치기 걱정, 여자분들도 치안 걱정, 요즘은 또 뭐 몰래카메라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걱정,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어느 하루, 어느 한순간 우리가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계속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까 저 사람처럼 저렇게 화가 난 건 아니라도 우리는 정말 왼종일 긴장을 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것이 우리 현실인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긴장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딱 한 가지, 명상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는요, 이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우리 보면 두 가지 신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체성신경입니다. 이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경이야. 때리라고 하면 때리고, 내리라고 하면 내리고. 그런 신경이 있느냐 하면, 그 다음에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사가 났습니다. 설사 뭐지라 하다고 묻습니까? 여러분, 이런데 강연하러 가면 다 떨리겠죠.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있지만 저는 굉장히 떨립니다, 사실은. 그래도 야, 떨리지 마라 하다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자율신경입니다. 이렇게 자율신경은 생명과 직결이 되는 기관에 모여 있는 것이 자율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이라든가, 여러분 화난다고 심장을 멎어라 그랬더니 큰일 나잖아요, 이게. 네? 진짜 멎어버리면. 그래서 이거는 내 명령대로 듣지 않는 신경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것. 그런데 이 자율신경이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이런 데 와서 당당하게 이성방송처럼 저렇게 누누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막 떨리고, 어떤 사람들 막 떨려가지고 무대 못 올라가는 배우들도 정말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경은요, 두 가지 종류가 또 있습니다. 하나는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아까 저 사람처럼 화가 났을 때, 그러니까 내가 활동을 할 때, 또 적극적인 운동을 할 때, 이럴 때 쓰여지는 신경이 교감신경입니다. 또 하나는 편안하게 쉴 때, 힐링이라는 게 그게 뭐냐? 이게 바로 부교감신경이 활동을 하는 상태를 힐링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휴식을 하잖아요. 우리가 잘 때도 이때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활동을 할 때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교감신경이 약간 우위입니다. 대개 한 60대 40, 또 한 65대 35, 이 정도로 비율이 교감신경이 조금 높습니다. 근데 약간 이렇게 높은 정도는 정상인데 우리 한국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교감이 거의 한 80이 된다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80대 20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은 화가 나면 그때는 거의 한 90이 더 넘을 거예요. 아마. 이런 상태가 절대로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어야 되는데, 좀 여러분 불안합니다. 이거 불안이 좀 가셔야 될 텐데. 우울합니다. 우울이 좀 가셔야 될 텐데. 그렇다고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네. 그러나 그게 이제 오래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큰 병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교감과 부교감을 정말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건 아직까지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요, 인도에는 지금도 이 고행을 하면 이 도를 깨친다, 깨달음이 온다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 가보셨나요? 아니요. 안 가보셨으면 뭐 다행입니다, 사실은. 정말 인도 가면은
참 목불인견입니다.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서 한 귀신 같아요, 정말.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는 영적으로 정말 맑으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거지 꼴이지만. 그러니까 일본은 인도의 전통이 고행을 하면 깨달음이 온다 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북부에 있는 한 청년이 정말 그 좋은 환경을, 이 궁성을 떠나서 고행을 합니다. 6년을 고행을 하는데 108번민족이 하나도 가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나말에 그게 보리수였습니다. 나말에 쉬고 그 한숨을 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하, 이게 호흡을 우리가 잘 가다듬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그런 거를 이 청년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보리수고 그 아래서, 그러니까 자율신경도 호흡을 우리가 잘 조정을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말 도를 깨칠 수 있고, 또 이 청년은 그래서 도를 깨쳤습니다. 오늘 그 젊은이를 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이 자율신경 조율법은 호흡으로 가능하다는 걸 처음으로 발견한, 지구로 보면, 뇌과학적으로 보면 정말 참 대단한 발견입니다. 이게 뇌과학적으로 오늘 이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숨을 좀 천천히 해라. 그리고 운동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되고, 숨을 좀 조절해라. 예, 호흡을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호흡을 조절한다는 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 이게 호흡입니다. 우리가 성인하면 어떻습니까? 호흡 막 급해지잖아. 이때 교감신경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호흡을 천천히 하면은 교감신경이 떨어지면서 부교감신경이 이제 우위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균형 상태가 잡히는 겁니다. 이게 자율신경 조절법은 아직까지도 딱 한 가지, 호흡을 조절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현대 의학에 증명된 결론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부처님이 2500년 전에 발견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정말 그 고행 끝에 아무리 고행하려 해도 안 되진, 그러니까 정말 참 나무 밑에 호흡을 크게 하니까 이게 정말 좋아졌다. 이 자율신경의 조절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불교의 전통은 참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 부처님, 스님들이 다 참선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보통 사람은 잘 못 해냅니다. 상당한 인내심과, 저도 그 학생 시절에 해인사에서 오래 지냈습니다. 그때 저는 뒤에, 경각군 뒤에 앉아가지고 스님들 하는 흉내를 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다리도 지겹고 아프고. 그러고 이제 중간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참선을 하면은 이제 스님들처럼 정말 높은 경지에 정말 득도를 하는 과정.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이제 이 소위 스트레스를, 아까 이야기하는 게 교감신경의 흥분 상태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그러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좀 대처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요즘 말하는 소위 마음 챙김 명상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는 mindfulness meditation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계가 그렇게 스님들이 하는 그런 깊은 단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래도 일상생활에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스트레스가 많을 때, 괜히 불안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이게, 자,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가 피로해집니다. 그렇죠. 뇌가 아주 피로해지는데, 여러분, 뇌 피로의 정체는 사실은요, 여러분 피곤하다 그럴 때는 대체적으로 도시인들의 피로는 이게 몸이 아니고 사실은 뇌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몸이 필요할 때는 가령 테니스를 10게임을 쳤다든가, 뭐 논을 맨다거나 저 먼 산 등산을 갔다 오면 몸이 피곤하죠. 그거는 신체적인 피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통 필요하다 그러면 뭐 논을 맨나 밭을 맨나 뭐 왜 필요합니까 도대체? 그것은 사실은 뇌가 필요한 거를 여러분은 몸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뇌과학에서는 그걸 굉장히 분명히 우리는 해석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왜? 몸의 피로는 쉬면 낫습니다. 또 하룻밤 자고 나도 되게 풀리잖아요. 그런 뇌의 피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뇌피로의 정월 주범은요, 저게 여러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DMN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Default Mode Network라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내가 보통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쉬는 동안에도 뇌는 활동을 합니다. 자는 동안에도 활동을 해요. 뇌는 24시간 연중무휴로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잘 때 꿈을 꾸잖아요. 그것도 뇌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는 동안에도 또 여러분이 자라다가도 밖에 비가 부슬부슬 오면은 빨래를 걷어야 되잖아요. 그때도 뇌가 완전히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뇌가 자고 있어도 어느 한쪽은 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망양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위는 자질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호위병이야, 어떤 의미에서는요. 웬만한 걸 무시할 거는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러나 이거는 뭐 수상하다. 도둑이 들어오는 것 같다. 비가 와서 빨래가 젖겠다. 이런 판단이 있으면 이 망양체가 뇌를 자극을 해서 잠이 뻘떡 깨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쉬면 안 됩니다. 뇌는 심장과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뇌 피로가 잘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최근 뇌과학에서 이게 증명이 됐던 이런 사실인데, 그래서 내가 요 DMN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요, 이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몸 전체 2%밖에 안 됩니다. 무게를 따지면. 그런데도 에너지는 20%를 소비합니다. 이게 그만큼 뇌가 활동을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다리가 제일 많이 활동하는 것 같죠? 뇌가 제일 많이 활동합니다. 우리 다리는 왼쪽에 지금도 앉아있으면 다리 운동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러나 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24시간 연중무휴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뇌가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DMN이 뇌 에너지의 60 내지 80%를 이 DMN이 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DMN이 뇌 피로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DMN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름이 뇌 에너지의 80%를 이름이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DMN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별로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뇌 DMN은 쉬고 있을 때 활동하는 뇌 부위입니다. 쉬고 있을 때. 내가 뭐 공부를 하고 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쉬고 있을 때 이 DMN이 활동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그때는 이제 DMN이 좀 잠잠해질 때입니다. 공부를 하고 내가 주의 집중을 해서 뭘 할 때는 DMN이 잠잠해져. 근데 이제 공부가 하다가 화장실에 간다.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오늘 뭐 집에 아침에 출근할 때 그 버스에서 그 만난 남자 그 참 멋있는데 퇴근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온갖 생각이 들잖아요. 소위 잡생각입니다. 그게 DMN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책상에 앉아서 주의 집중을 하면 DMN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DMN은 일을 안 할 때도, 여러분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있을 때도 괜히 쓸데없는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여러분 공부하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갑자기 괜히 애인 생각이 난다거나 또 빵 생각이 난다거나, 이게 DMN 하는 짓입니다. DMN은 공부하는데도 필요 없는데도 이름이 잡생각이 떠올라서 여러분 공부가 주의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공부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이 DMN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학자들이 DMN이라는 걸 발견했을 때는요, 굉장히 DMN은 이게 부정적인 일을 하는 걸로 이렇게 취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DMN은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도 여러분 내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 내가 편안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 그때는 자동차가 갑자기 출발하면 안 되잖아요. 예열 상태가 돼 있어야 돼요. 아이돌링 상태라 그러죠. 이게 DMN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딱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막 이렇게 쉽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게 이제 DMN이고, 그 다음에 DMN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요, 우리가 왼종일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휴식 시간이 있잖아요. 네. 예, 그 휴식 시간이 왜 도느냐?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렇죠? 예, 휴식 시간에 10분은 있습니다. 한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그때 DMN이 활동할 시간인데, 그때 DMN이 아까 공부했던 거를 정리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우리 뇌 속에 각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DMN입니다. 이렇게 DMN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휴식 시간에 없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만 해가지고는 머리에 남는 게 없습니다. 기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DMN은 기억을 하는 그런 창고기도 합니다. 또 그러고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다고 계속 그 문제만 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이제 무의식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거의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뇌 속에는 계속 그것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꿈꾼 시간이 뭐냐? 꿈꾼다 하는 것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바로 꿈꾸는 시간이에요. 그게 DMN 활동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내가 골똘히 뭔가를 생각하고 내가 도저히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게 무의식 속으로 빠져들어갔지만 이 무의식은 그냥 있질 않습니다. 이 DMN이 계속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놈하고도 만나고 저놈하고도 만나고 무의식에는 여러 가지 정보나 지식이나 경험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걸 용광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적 용광로입니다. 그리고 그 용광로에서 이놈하고 붙었다가 저놈하고 붙었다가 여러 가지 조합을 하다가 하고 이제 순간적으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게 우리가 발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문제가 탁 풀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령 내가 무슨 문제를 안고 있을 때 일단 한숨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제 그 골치 아팠던 문제가 딱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습니까? 네. 아이고 다행입니다. 네, 그런 경험이 있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내일 무슨 강연을 해야 되겠다. 오늘 여기서 강연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전날 강연을 열심히 준비하고 좀 생각해 놓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덜렁덜렁 왔다가는 영 강연이 엉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그 전날 문제를 안고 놔두면은 그것이 정말 절이 사가가지고 어떨 때 뭐 몇 년씩 걸릴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느 날 떠오르는 겁니다. 이러면 되겠구나. 그게 이제 이 DMN이 하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막 엉켜 있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혼란을 틈타서 뭔가 새로운 의미가 딱 이렇게 융합이 될 때 뭔가 하고 떠오릅니다. 그걸 우리가 아하 반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휴식하는 동안이 오히려 굉장히 창조적인 이런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이게 DMN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아주 쉽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게 DMN을 어떻게 휴식을 하면 제일 좋겠느냐?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건데 그 인지 와서 후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우리 환자들 만나면 지나간 일인데 그거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릴 적에 애한테 한 차를 맞은 거 그 일 두고 기억을 하다가 친구한테 뭐 무슨 일을 당했다든가 두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특히 여자들은 가령 성적인 학대를 받았던가 그럴 때는 평생을 갑니다. 그래도 난 남자하고 결혼도 안 한다. 평생을 혼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환자도 만났습니다. 그렇게 이게 머리가 이게 어쩔 수 없는 건데 거기 자꾸 집착해서 매달리면 병이 되는 겁니다. 예, 정신병이라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과거에 자꾸 매달려가지고 거기 있으면 노이로제 되고 정신병이 걸리는 겁니다. 또 그런 거 하면 아직 오직 닥치지도 않았는데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아까 비가 왔는데 지금 비가 안 옵니다. 아유, 비 올 때 어떻게 가지? 그 걱정을 하고 있으면은 그건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걸 괜히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지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내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지나간 과거를 내가 지금 웃어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생각하지 말자. 그렇게 미래도는 이거 우리가 아직 경험도 안 해본 거고, 과거는 내가 어떻게 말을 할 수도 없는 건데 여기에 매여 있으면 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뇌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인드풀니스 하는 것은 현재에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이게 명사회라는 것은 딴 거 합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상태를 명사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우리 영어에서는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해라. 그게 우리가 명사이다. 이렇게 하시면은 아주 쉽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자꾸 명상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아까 우리가 참 근원적인, 인간적인 이런 고민도 고민이지만 당장 우리가 생활하는 데는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스트레스 하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조사에 이르니까 직장인의 75%가 나는 과로 상태다. 난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과로사가 연 18,000명입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랐죠. 저도 이 보고서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정부에서도 일 좀 그만해라. 좀 쉬어라. 쉬어가면서 해라. 우리는 아직도 일벌레라는 그런 일중독증 환자가 주변에도 아직도 많습니다. 예. 그중에 저도 대표적인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제 잠시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쉬면 불안해요, 오히려. 이제 그럴 정도로 일을 하니까 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이래가지고는 이제 이 정말 질이 문제가 된다. 삶의 질이. 여러분, 저도 사실은 아침에 가벼운 명상을 합니다. 저는 뭐 스님들 같이 그런 명상은 절대로 저는 할 성질도 못 되고 체질도 그렇게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두 가지 명상을 합니다. 하나는 우선 내 몸에 대한 명상입니다. 명상은 아니고 이제 감사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앉아가지고 양쪽 다리를 주무르면서 수고했다, 고맙다, 조심할게, 잘 부탁해. 발이 제일 고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발 잘못하면 넘어져서 골절이 일어나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항상 발한테 감사를 드리는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질 르나르라는 분이 쓰신 구절입니다. 시골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눈이 보인다, 귀가 즐겁다, 몸이 움직인다, 기분도 괜찮다, 고맙다, 인생은 참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꼭 그렇게 조용히 이걸 한 2번쯤 제가 속으로 암창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인생이 한결 밝아지고, 여러분, 저는 짧은 명상, 그리고 이제 저는 직장에서 가령 뭐 공부를 하고 또 내가 어디 가서 화가 나서 흥분돼서 돌아올 때는 잠시 의자에 앉아가지고 저는 명상을 합니다. 길지 않습니다. 길에 그저 한 3분, 4분입니다. 그것만 해도 아주 달라집니다. 호흡을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은 자세를 반드시 하고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명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상 그러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에 사는 부처님 참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잠시 호흡을 천천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 화가 굉장히 났습니다. 당장 이 녀석을 이러고 싶어도 여러분 그때 응급처치 부분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심호흡을 3번을 하세요. 그리고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냥 있으면 계속 이게 올라갑니다. 이 화가 나면, 화는 한번 나면은 이게 상승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 자꾸 나요. 그렇게 있으면 점점 더 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화가 났을 때 응급처치법입니다. 돌아서서 심호흡을 3번 하시고 또 얼마간 자리를 피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 미국을 저는 참 굉장히 뭐 자주 가기도 하고 제가 거기서 공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미국의 사회 현상을 저는 오히려 한국보다 더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미국은 역동적입니다. 그게 눈에 보일 정도로.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있는 줄 몰랐어요. 악셀레이터만 하는 겁니다. 계속 빨리 큰 목장, 큰 집, 큰 차, 큰 것만 찾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아메리칸 드림 그러면 하여튼 무조건 큰 거야. 예, 비즈니스로 빅 비즈니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여러분 요즘 IT라든가 이런 모든 게 완전히 세계를 석권하고 있잖아요. 세계가 자기 시장이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미국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예. 그런데 정말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있는 줄을 몰랐던 것이 미국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요즘 미국 사회를 한마디로 보면 슬로우, 스몰, 심플입니다. 좀 천천히 가자. 정말 이렇게 정말 계속 달려서 큰 집 그랬지만 요즘은요, 큰 집 내놔도 살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예, 미국 교회 가면 막 정말 성 같은 집들이 많거든요. 우리 동기들, 우리 미국 갔던 친구들은 의사들은 부자니까 다 그걸 샀어요. 요즘 그게 아주 뭐 원수 덩어리입니다, 이게. 팔리지도 않고 잔디 깎는 거에도 사람 죽이는 겁니다. 잔디를 사흘만 깎으면 이웃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잔디를 안 깎으면 안 돼요. 그렇게 다른 마심을 굴면서 잔디를 깎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좀 작은 거, 너무 큰 거 괜히 그러지 말고 그리고 좀 단순하게 생각하자. 너무 복잡하게 뭐 이 경우 저거 다 따지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자 하는 것이 미국의 주류들의 움직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이제 미국 사람들은 Cultural Creatives 이런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CC라 그럽니다. 이제 이거는 뭐 깃발을 메고 뭐 깃발을 흔들고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 중산층에 번지고 있는 운동이 CC 운동입니다. 한 2천만 명이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너무 큰 거 욕심내지 말고 좀 단순하게 그렇게 작게 아주 소박하게 살자. 이게 미국은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눈에 보일 정도의 변화가 있는 것이 미국 사회 문화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명사의 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바진이라는 친구가 이 친구는 원래는 불교 참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분이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심취를 했던 분입니다. 야, 이걸 어떻게 미국 사람한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참선 그러면 상당히 종교적인 냄새가 짙습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이 기독교 나라에 괜히 종교적인 이 종교적인 이야기라 잘 안 맥힐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더 이렇게 실제적인 연구를 하려야 돼. 미국 사람들 프랙티컬한 사람이니까 너무 그렇게 막 참선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미국 사람이 미켜들지를 않습니다. 우선 종교적인 냄새가 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존 카바진이 소위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을 이 사람이 처음 쓴 겁니다. 좀 더 실용적인 명상을 만들자. 그런 것이 이제 이번에 생각이었습니다. 요즘 그래서 이제 미국은 정말 아주 이 모든 큰 회사에서 이 명상을 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명상이 정말 이 불길처럼 번져갔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 전부 이 소위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실제로 이제 이 사람들이 해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합니다. 첫째는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 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위에 그림이 저게 아욕의 중심입니다. 내 욕심,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저걸 꼭 사야 되겠다. 욕심이 되는 겁니다. 내 욕심이야, 내 욕심. 이게 저기가 후대상 피질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요 동그란 두 개 있는 거, 저게 쾌락 중추입니다. 저게 도파민 중추라 그러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도파민이 충족이 되면 기분이 좋다고.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많이 벌어서 로또 당선이 돼서 그러면 도파민이 분비되죠. 그러니까 계속 이 아욕의 중심은 도파민 중추가 계속 야 저거 해라 저거 해라고 자꾸 충동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저놈이 먹으라 그럼 자꾸 충동을 먹으라면 기분이 좋잖아요. 쾌락 중추가 자극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명상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막 동교도 경쟁이 상대가 아니고 동교는 서로 도우고 서로 위하고 서로 정말 잘해줘야 되는 사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이 아욕의 중심이 기능이 약해지는 거다. 명상을 하면은 아욕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심지어는 없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다음 보여주는 이 그림은 달라이라마 경입니다. 저도 제 양반을 찾아 뵈러 갔었는데 이 미국에는 이 뉴 잉글랜드 프론티어 사이언스 그룹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예일 대학, 하버드, MIT 이 뉴 잉글랜드의 유명한 대학들이 아주 젊은 뇌과학자들이 모여 있는 이런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이 뇌과학에 대해서 제일 선진 그룹입니다. 여기서는 리포트가 제일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DM에는 이것도 전부 이 그룹들이 발견해서 내놓은 리포트인데 이 사람들은 이 달라이라마 경을 매 2년마다 초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합니다. 2주 동안 온갖 검사를 다 해요. 뭐 척추 검사도 하고 달라이라마 경을 완전히 이 양반이 자기 몸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온갖 실험을 다 합니다. 온갖 연구를 다 하고 MRI를 찍고 뭐 척추의 검사도 하고. 그런데 이 양반들이 이상한 것을 발견을 합니다. 아까 보셨던 달라이라마 경은 저 아역의 중심이 없는 겁니다. 기능을 안 하고 뿐더러 기관 자체가 없어져 버려. 그렇게 이 양반은 명상을 안 할 때도 명상을 하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명상을 해도 저를 잘 안 되는데 이 양반이 명상을 안 해도 평소에 저런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저게 후대상 피질 기관이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젊은 과학자들이. 그래서 당신들 왜 이러냐? 그랬더니 저 TBS에 가면은 그 승려들 한번 검사를 해보시면은 나하고 똑같은 소견이 나올 것이요. 친구들 거기 가요. 37명을 검사, 랜덤으로. 거기 가서 이제 수립한테 이제 이 달라이라마 경 진설을 보여주고 하니까 저기 저 빨간 옷 입고 왔다 갔다 해서 아무나 잡고 검사를 해보라는 겁니다. 37명을 검사했더니 달라이라마 경하고 똑같은 소견이 나온 겁니다. 이 양반들이 거기서 기겁을 한 겁니다. 그게 90년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의 결론이 뭐냐? 이제 명상은 동양의 신비가 아니고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어떤 종교적인 불교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하나의 의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It's no longer mystery of Orient. 동양의 신비가 아니고 Now it's proven science. 이게 증명된 과학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명상은 과학입니다. 이제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이제 미국의 명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의심증이라가 잘 안 믿어요. 자기가 뭘 해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프랙티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우리가 참 달라이라마 경같이 정말 이제는 우리가 아욕을 버리고 그리고 참 전체 우리 회사 전체가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모드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아까 제가 슬로우, 스몰, 심플이라는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명상이 정말 일반화, 대중화되면서 지금 명상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5천만 정도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가장 필요한 우리 명상은 누가 제일 필요하다 그랬어요? 벌써 다 잊어버렸다. 여러분이 제일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제일 필요합니다. 너무 급하고 막 격하고 막 그렇잖아요. 너무 감정적이고 이제 이런 걸 좀 가라앉혀야 되는데 그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 내가 아까 그랬죠.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방법은 호흡입니다. 호흡을 가다듬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뭐 명상은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호흡이 제일 중요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우리가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이 계시면 한번 좀 명상을 이제는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상이 막연히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명상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좋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네. 저희 같이 이제 명상을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 명상을 시작하게 된다면 뭘 먼저 유의해야 될까요? 뭐 간단합니다. 정말 명상은 세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뭐 어려운 데 갈 것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편안한 자세로 뭐 그 자세도 괜찮고 보통 이제 스님들은 얘기 결부자 가부자 자세를 하는데 이거 안 해도 괜찮아서 편안하게 앉으면 됩니다. 그 대신 이제 자세를 반듯하게 해야 됩니다. 허리를 쭉 반듯하게 펴고 턱을 약간 앞으로 당기고 그다음에 눈을 가볍게 감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호흡을 되게 이제 너무 까다롭게는 굴지 말고 호흡을 들이마실 때는 이 코로 들이마시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아랫배로.
그다음에 이제 숨을 내쉴 때는 가늘게 입을 뜨고 가늘게 길게 부드럽게 입으로 내쉬고, 예. 그리고 주의를 이제 집중을 잘 해야 됩니다. 괜히 이 생각 저 생각이 안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잡념이 떠올라서 명상을 못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잡념이 떠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사는 사람이 어떻게 잡념이 떠올라요? 그 잡념이 떠올라도 내가 명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정상이다. 그 대신에 그 잡념과 싸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안 할 생각도 말고 또 어떤 특정 생각을 할 생각도 말고 그냥 가만히 빼려두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강물이 흘러가는 거를 내가 강가에서 바라보고 있듯이 그렇게 되면 차츰차츰 감정도 아주 수말해요. 편안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명상은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것만 하시면 내가 얼마나 자주 하느냐 또 얼마나 길게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잡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명상을 할 때 잡념 말고도 참 많은 생각이 정말 떠오르는데 예. 어떤 생각을 하면 가장 잘 좋을까요? 아니 생각을 굳이 할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을 하지 말기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네. 그 생각 어떤 생각이 떠올려도 그걸 안 할 생각도 말고 또 특정 생각을 할 생각도 말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강물이 흘러가는 거를 내가 강가에서 바라보고 있듯이 그냥 조용히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게 명상의 자세입니다. 네, 예. 명상의 자세에 대해서 예. 잘 배워봤습니다. 예. 박사님이 4주 동안 이렇게 강연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참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박사님을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박사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수식어 또는 이렇게 기억되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국민의사라 하는 말이 참 아주 거북하더라고요. 제가 국민을 치료한 것은 아닌데 그러나 저는 이 자연의학이라는 거를 저는 요즘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이 치병의학이라는 것은 병원을 나면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죠. 그건 뭐 세계적인 수준인데 우리가 아직도 예방이 좀 부족합니다. 우리는 정부에서도 그럴 여유도 없고 또 우리 국민들도 예방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병이 나기 전에 병원에 가지 않고도 예방할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자연의학의 진수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저는 이시영 박사가 자연의학을 제초하다가 죽었다. 그 이야기를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네, 자연의학의 대가 이시영 박사님과 4주 동안 강의를 함께 해봤습니다. 이시영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모두가 행복에 조금 더 다가갔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귀한 강연을 해주신 이시영 박사님께 큰 박수로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